어린이집 교사에게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 행동으로 또 한 번 국민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명 똥 기저귀 사건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선생님한테 왜 기저귀를 던졌을까? 이거 어떤 일이 대체 벌어진 겁니까? 먼저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 목요일 9월 7일인데요. 지난주 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거기에서 그 친구에게 그 얼굴을 갖다 꼬집혀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다가 이 얘기를 해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사과를 하게끔 해라라고 했는데 소식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연락을 했는데 내가 사과까지 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어린이집 교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 아이가 2살인데 집에 와서 어두운 데서 자서 무서웠다. 그래서 이거 골방에 재운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그 교사가 재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CCTV를 확인하자 그러니까 아이가 원해서 재웠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9월 9일 날 그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했다는 얘기를 듣고 10일 날 바로 학부모가 그 세종시에 있는 어린이 병원에 아이 그 진료차가 있었는데 이제 어린이집 원장하고 해당 교사가 사과를 하러 갔는데요. 그때 마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의 그 변이 있는 기저귀를 갖다 처리를 하는 그 순간에 만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자기를 따라서 화장실로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갑자기 이 기저귀를 갖다가 열어 제치고 얼굴에 던지고 문지르고 하는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이 됐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이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참 논란이 커지자 학부모 측은 또 나름 억울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갑질이 아니다 절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본인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가 너무 심한 행동을 했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어떤 자초지종을 판단할 수 있는 인성이 아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그때는 뭐 한마디로 이성을 잃었다 이 소리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런 그 경솔하고 어이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본인이 만약에 신고를 했으면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으면 될 텐데 오히려 책임이 자기 쪽으로 더 오게 되고 비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구나 이제 폭행 이후에 정식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교사를 악마라고 칭하면서 아이 그 심리 센터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꼬집은 아이 어머니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논리라면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얼굴에 변을 뒤집어 쓴 그 여성 같은 경우에 심리 치료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까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우 자기 중심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현재 양측이 모두 맞고소한 상태인데 학부모는 교사와 어린이집 상대로 아동학대를 신고를 했고 또 교사 측은 학부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자, 이제 뭐 교사의 배우자는 국민청원까지 올린 그런 상태인데 결국 경찰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습니다만 최근에 교육 현장 또 교사 측도 좀 달라진 모습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어린이집 이 교사의 남편이 이제 국민청원을 올려가지고 부당한 갑질로부터 교사를 네. 보호하는 그 어떤 제도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종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지금 이제 긴급 회의를 열고 지금 교권 침해 사례를 수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학대를 하는 그런 일들은 가끔씩은 있었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 일부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조그만 어떤 꼬투리만 있으면 갑질 또 민원 내고 또는 그 행정에 관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양측 모두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좀 따져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 인구의 약 2배가 넘는 일본의 경우에는 이 고소 고발 건이 우리나라 50분의 1 수준인 연 10,00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50배가 많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민원이라든가 고소 고발을 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그 선에서 만나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네. 너무나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